어머, 저 새는 뭐야? 눈백로 같은데. 여기 어디야? 나 저기 가봤어. 한국 서울의 청계천이야. 댓글창이 들끓었습니다.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죠. 도심 한가운데 백로 한 마리가 물고기를 낚아채는 장면이었어요. 그 옆으로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았죠. 누구도 스마트폰을 들지 않았어요.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조회수는 1억 뷰를 넘어섰죠.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야생동물과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 가능한 일일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본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책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쾰른의 겨울이었죠. 창밖엔 비가 내렸어요. 실내 조명은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책장은 반쯤 비어 있었죠. 오래된 프로젝트 도면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었죠. 손은 차가웠어요. 화면 속엔 작은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내온 링크였죠. 제목은 단순했어요. 서울 청계천, 백로와 수달. 조회수는 1억 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웃었죠. 또 하나의 관광 홍보 영상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숨이 멈췄죠. 화면 속엔 도시가 있었어요.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로 하천이 흘렀습니다. 물은 맑았죠. 돌들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 위를 백로 한 마리가 걷고 있었습니다. 긴 목을 숙였죠. 물속을 들여다봤어요. 갑자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은빛 물고기 한 마리가 부리에 물려 있었죠. 순간이었어요. 수풀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돌틈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왔죠. 수달이었어요. 작고 부드러운 털을 가진 생명체였습니다. 물기를 털었죠. 돌 위로 올라왔어요. 몸을 비틀었습니다. 잠시 멈췄죠.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화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본 건 사람들이었어요. 남자 한 명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있었죠. 아이 한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 위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여성 한 명은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백로와 눈이 마주쳤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죠. 아무도 스마트폰을 들지 않았어요.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손이 흔들렸죠. 컵이 탁자에 부딪혔어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죠. 화면 속 침묵이 더 컸어요. 5년 전, 저는 베를린의 크로이츠 강 복원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시민 참여형 하천 재생 계획이었죠. 3년간 설계했어요. 예산을 받았습니다. 시민들과 회의를 거듭했죠.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예산은 삭감됐죠. 프로젝트는 중단됐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도시는 기술로 바꿀 수 있어도 사람은 못 바꾼다고요. 자연은 설계의 대상이지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화면 속 그 도시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설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대신 기다린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백로가 다시 걷고 수달이 다시 나타났죠.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물가를 바라보며 멈춰섰죠. 아이는 크레파스를 들고 종이 위에 흰색을 칠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쾰른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죠. 거리엔 사람이 없었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의문이었어요. 그 도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백로와 수달이 사람들 사이를 걷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는 그 풍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건 설계였을까요? 아니면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죠. 이번엔 댓글을 읽었어요. 한국어로 된 댓글들이었습니다. 번역기로 돌렸죠. 오늘도 봤어요. 우리 동네 백로예요. 수달 2마리 있어요. 아이가 좋아해요. 댓글은 짧았습니다. 과장이 없었죠. 자랑도 없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펜을 들었죠.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 도시가 진짜인지 아니면 연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제 철학이 틀렸는지 아니면 그들이 예외인지 알아봐야 한다고요.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도시생태팀에 연락을 보냈죠.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청계천 생태복원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방문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든 오세요. 초대장이었죠. 저는 그 메일을 보며 티켓을 예약했어요. 일주일 뒤 서울행 비행기였습니다. 인천공항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짐을 끌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죠. 공기가 달랐어요. 쾰른보다 촘촘한 느낌이었습니다. 습기가 조금 섞여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살짝 스쳤어요. 표지판들은 네모 반듯했습니다. 글자들은 정확했죠. 독일 도시들과 닮았어요. 하지만 어딘가 다른 감촉이었습니다. 저는 출구 앞에 섰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걸었죠. 누군가는 캐리어를 끌며 급히 움직였어요. 그 속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정시아였어요. 서울시 도시생태팀 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죠. 악수는 부드러웠어요.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눈빛은 유연했죠. 혹시 그 영상 보셨죠? 백로랑 수달 나온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짐을 도와주며 말을 이었죠. 요즘 외국에서 연락 많이 와요. 1억 뷰 넘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거 진짜인가요? 정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차 문을 열었죠. 차 안은 따뜻했어요. 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음악이 흘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빛났어요. 밤하늘은 흐렸습니다. 안개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죠. 정시아가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청계천 가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죠. 새벽이 제일 좋아요. 사람 적고 조용하고요. 백로도 그 시간에 제일 많이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태도였죠. 증명하려 하지 않는 자신감이었어요. 마치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차는 서울 시내로 들어섰어요. 건물들이 더 높아졌습니다. 불빛이 더 많아졌죠. 하지만 소음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차량 소리보다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내렸죠. 공기가 차가웠어요. 그 공기 속에 뭔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물 냄새였죠. 강이 가까운 곳의 냄새였어요. 정시아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청계천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렸죠. 어둠 속에서 낮은 난간이 보였어요. 그 아래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일정한 리듬이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조였어요. 도시 한가운데에서 물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건 제가 베를린에서 꿈꿨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던 풍경이었죠. 정시아가 말했어요. 내일 다시 오시면 낮과는 다른 모습 보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호텔 앞에 멈췄죠. 정시아는 짐을 내려주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뵐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호텔 방으로 들어갔죠. 방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죠. 그 사이로 어둠이 흘렀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대신 기다린다고요. 창밖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어딘가에 청계천이 있었죠. 백로가 있었어요. 수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여전히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백로가 걷고 수달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조용히 바라보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아침 7시, 저는 청계천 산책로에 서 있었습니다. 안개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죠. 물 위로 흰 연기처럼 퍼져 있었어요.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촉촉했죠. 저는 난간에 손을 얹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천은 넓지 않았죠. 양쪽으로 돌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 사이로 물이 흘렀습니다. 수초가 자라고 있었죠. 물살은 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돌을 스치는 소리였죠. 작고 일정했고 끊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자동차 소리보다 물 흐르는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보다 바람 소리가 더 컸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죠. 물가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흰색이었습니다. 긴 목을 가진 새였죠. 백로였어요. 천천히 걸으며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백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세를 낮췄죠. 목을 숙였어요. 물속으로 고개를 밀어 넣었습니다. 순간 물이 튀었죠. 은빛 물고기 한 마리가 공중으로 튀어올랐어요. 백로의 부리에 물렸습니다. 몇 초 만에 삼켜졌죠. 백로는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가를 따라 이동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펜을 든 손이 떨렸어요.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죠. 살아있는 백로가 지금 제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반대편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수풀이 흔들렸죠. 작은 생명체가 기어나왔어요. 수달이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을 가진 작고 민첩한 동물이었죠. 물기를 털었어요. 돌 위로 올라왔습니다. 몸을 비틀었죠. 잠시 멈췄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내려갔죠. 파문이 일었어요. 물결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주변을 둘러봤죠.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책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남자가 있었죠. 벤치에 앉은 노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뛰어가지 않았죠. 아무도 스마트폰을 들지 않았어요. 커플은 백로를 지나치며 발걸음을 살짝 돌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죠.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수달을 보고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첩에 뭔가를 적었죠. 조깅하던 남자는 속도를 늦췄어요. 백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췄죠. 그리고 다시 달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펜이 멈췄습니다. 노트에 적으려던 문장이 사라졌죠. 이 도시 사람들은 익숙했어요. 백로와 수달이 그들 곁에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죠. 일상이었어요. 저는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산책로를 걸었죠. 발걸음은 느렸어요. 백로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물가엔 여전히 돌들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돌 위에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보며 무릎을 꿇었죠. 손을 뻗어 난간을 잡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대신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을 적었죠. 이 도시 사람들은 익숙한 기적을 안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줄을 적었어요. 이것은 설계가 아니다. 시간이다. 오후, 저는 정시아와 함께 청계천 시민자료관에 들어섰습니다. 공간은 작았죠. 벽면엔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시민들이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흐릿한 백로가 있었죠. 반쯤 물에 잠긴 수달이 있었어요. 돌 위에 앉은 새들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죠. 2006년, 2009년, 2012년, 2018년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진엔 아이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수달도 친구가 필요해요.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로가 처음 돌아온 건 2년쯤 지나서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죠. 은퇴한 생물교사 한기중이었어요. 그는 책을 덮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휘었죠. 눈은 온화했어요. 웃음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죠. 제 옆으로 왔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저는 첫 계약이라 생각했죠. 저는 물었어요. 무슨 계약이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욕심부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자연은 떠났던 곳에 먼저 돌아오지 않아요. 믿을 만한 곳에만 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죠. 믿을 만한 곳. 그 단어가 제 안에서 울렸어요. 한기중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수달 한 마리가 돌 위에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진이었죠. 그 아래엔 어린아이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수달도 친구가 필요해요. 한기중이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설계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다렸죠. 사람들이 조용히 걸었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쫓지 않았어요. 그러자 백로가 왔고 수달이 왔고 물고기가 돌아왔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목이 메었죠. 5년 전 저는 베를린에서 프로젝트를 설계했어요. 시민 참여형 하천 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발했죠. 예산은 삭감됐어요.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죠. 도시는 기술로 바꿀 수 있어도 사람은 못 바꾼다고요. 하지만 이 도시는 달랐어요. 그들은 기술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바꿨죠. 아니, 사람이 스스로 바뀌었어요. 저는 한기중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보여줬을 뿐이죠. 백로가 돌아왔을 때 시민들은 환호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백로는 머물렀죠. 수달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달은 떠나지 않았죠. 그게 이 도시의 약속이에요. 저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정시아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죠. 한기중이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2006년 사진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직후였죠. 물은 맑았지만 생명체는 없었어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사진이 있었죠. 백로 한 마리가 멀리서 보였어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백로였죠. 2010년 사진엔 백로 두 마리가 있었어요. 2015년 사진엔 수달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2020년 사진엔 백로와 수달이 함께 있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느꼈어요. 한기중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백로가 온 줄도 몰랐죠. 어느 날 아침 산책하던 시민 한 명이 발견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동사무소에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한 게요. 저는 물었어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조용히 하라고요. 한기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았죠. 백로가 놀라서 날아가면 다음엔 안 온다는 걸요. 수달이 도망가면 다시는 못 본다는 걸요. 그래서 조용히 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았다고요. 정시아가 말했죠. 여기 자원봉사자들 명단이 있어요.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파일 하나를 꺼냈죠. 수질 측정 자원단 명단이었어요. 매주 물을 측정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나이도 적혀 있었어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며 놀랐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정시아가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이 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매주 나와서 물을 측정하고 쓰레기를 줍고 수초를 관찰해요. 돈을 받지 않아요. 그냥 이 강을 사랑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저는 시민 참여를 설계했죠. 회의를 열었어요. 교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여기선 아무도 설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왔습니다. 저는 자료관을 나왔죠. 다시 청계천으로 갔어요.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로는 여전히 걷고 있었죠. 저는 난간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죠. 설계하지 않았다고요.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고요. 점심시간, 저는 혼자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죠. 도시락을 든 직장인이 있었어요. 산책하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대학생이 있었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앉거나 걸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가끔씩 물가로 향했습니다. 백로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저는 어느 벤치 앞에 멈췄어요. 아이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펴놓고 있었죠. 크레파스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아버지는 조용히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죠. 웃음기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죠. 흰색 크레파스로 긴 목을 그렸어요. 검은색으로 부리를 그렸습니다. 백로였죠. 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오늘은 두 마리네요. 하나는 눈 옆에 까만 점이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봤구나. 저는 아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아이는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그림에 집중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새 자주 봐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맨날 있어요. 이건 우리 동네 새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동네 새.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죠. 아이는 백로를 야생동물로 보지 않았어요. 이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손을 살짝 얹으며 말했죠. 조용히 말하자. 놀랄 수도 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는 아이부터 가르치고 있었죠. 백로와 수달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라고요.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쫓으면 안 된다고요. 그냥 조용히 바라보면 된다고요. 저는 아이의 그림을 바라봤어요. 백로는 흰색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옆엔 조그맣게 수달도 그려져 있었죠. 물가엔 돌들이 있었어요. 하늘엔 구름이 있었습니다. 스케치북 아래 아이가 적어둔 문장이 보였죠. 이 강에는 말을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이 살아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펜이 멈췄어요. 아이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잘 그렸네요. 이따가 집에 가서 액자에 넣자. 아이는 웃으며 스케치북을 덮었어요. 저는 일어서려다 말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림 정말 잘 그렸어요.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가 말했어요. 매주 여기 와서 그려요. 백로가 오는 시간을 알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매주요. 그 단어가 제 안에서 울렸죠. 이 도시 사람들은 백로의 시간을 알고 있었어요. 관찰하고 기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죠. 몇 시에 오나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요. 오후엔 4시쯤 다시 와요. 날씨가 좋으면 더 오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침 7시에서 8시요. 오후 4시요.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죠. 기록이었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수달은 더 늦게 와요. 저녁 때 많이 와요. 아빠랑 저녁에도 왔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죠. 지난주에 3마리 봤어요. 아이도 백로만큼 신기해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어요. 이 도시 사람들은 단순히 백로와 수달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아이와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다시 난간에 기대어 물을 바라봤어요. 백로 2마리가 물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눈 옆에 까만 점이 있었죠. 아이의 관찰은 정확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한 줄을 적었어요. 이 도시는 아이부터 보는 법을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관찰은 사랑의 시작이다. 늦은 오후, 청계천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죠. 직장인들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산책로를 걸었어요. 도시락을 든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책을 읽는 대학생들이 난간에 기대어 있었죠. 저는 그 속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가끔씩 물가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그때 물 위로 뭔가가 튀어나왔어요. 수달 2마리였습니다. 하나는 돌 위로 올라왔죠. 몸을 비틀었어요. 털에서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물속에서 고개만 내밀고 있었죠. 눈만 수면 위로 나와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멈췄죠. 하지만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먹던 여성은 손을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가만히 있었죠. 책을 읽던 대학생은 고개를 들었어요. 책장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산책하던 노부부는 발걸음을 멈췄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수달은 돌 위에서 잠시 머물렀죠. 물기를 털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다시 물속으로 내려갔어요. 파문이 일었습니다. 물결이 번졌죠. 몇 초 뒤 백로 1마리가 날아왔어요. 높은 난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목을 길게 뻗었죠. 갑자기 날개를 펼쳤어요. 날아내렸습니다. 돌 위에 안착했죠. 날개를 접었어요. 긴 목을 숙였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봤죠. 저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려다 말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손이 주머니까지 갔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냥 눈으로만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으려다 멈췄죠. 중년 남성이었어요. 카메라를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누군가는 그냥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노부부였습니다. 손을 잡고 서 있었죠. 백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3초가 지났습니다. 5초가 지났죠. 10초가 지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펜이 멈췄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규칙을 정하지 않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쫓으면 안 되고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냥 조용히 바라보면 된다는 걸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백로는 여전히 물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목을 숙이고 돌 사이를 천천히 걸었죠. 수달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믿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독일에서 왔어요. 여성이 웃으며 말했죠. 여기 자주 와요. 수질 측정 자원봉사해요. 저는 그녀의 조끼에 적힌 이름을 봤습니다. 양서연이었죠. 저는 물었어요.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양서연이 말했습니다. 3년 됐어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왔어요. 백로 보고 싶어서요. 근데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물었죠. 왜요? 양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곳은 도시의 심장이라 믿어요. 여기가 살아있으면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시의 심장이요. 양서연이 말을 이었죠. 처음엔 백로만 봤어요. 근데 자꾸 오다 보니까 물도 보이고
돌도 보이고 수초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보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양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할아버지도 있고 매주 오는 아이도 있고요. 다들 조용히 지켜봐요. 그게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양서연이 말했죠. 오늘 수질 좋아요. 백로가 많이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서연은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물을 바라봤죠. 백로는 여전히 걷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죠. 이 도시의 침묵은 존중이다.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함에 새 메일이 와 있었죠. 발신자는 리오넬 카슈였어요. 프랑스 국제도시보건 컨설턴트였습니다. 과거 제 경쟁자였죠. 제가 실패했을 때 비웃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엔 링크가 하나 있었죠.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였어요. 저는 클릭했습니다. 리오넬의 얼굴이 보였죠. 여전히 차갑고 냉소적인 표정이었어요.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울 청계천, 생태복원인가 그린워싱인가요? 저는 기사를 읽었죠. 리오넬은 말했어요. 서울의 청계천은 생태복원이 아니라 관광상품입니다. 백로와 수달은 자연스럽게 돌아온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유도된 거예요. 시민들의 조용한 반응도 교육된 행동일 뿐입니다. 진짜 생태복원은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그의 말에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답장 메일을 열었죠. 키보드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리오넬, 당신은 틀렸어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백로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수달이 돌 위에서 쉬는 모습을, 아이가 백로를 그리는 모습을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용히 바라보는 모습을요. 그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교육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함께 살고 있었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여긴 그들이 돌아온 곳이 아니에요.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된 겁니다. 저는 메일을 보냈죠.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그 사이로 어둠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불빛 속 어딘가에 청계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엔 백로와 수달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침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여전히 청계천이 있었습니다. 백로가 걷고 수달이 쉬고 사람들이 조용히 바라보는 그곳이 계속 떠올랐죠. 그리고 리오넬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린워싱이요. 관광상품이요. 인위적 유도요. 저는 그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그 말들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접 봤죠. 아이가 매주 와서 백로를 그리는 모습을요. 자원봉사자가 3년째 수질을 측정하는 모습을요. 노부부가 손을 잡고 수달을 바라보는 모습을요. 그건 관광이 아니었어요. 삶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노트를 펼쳤죠.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도시의 침묵은 무겁다고요. 하지만 그 무게는 존중의 무게다. 새벽 5시, 저는 다시 청계천에 나왔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방문이었죠.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꺼져가고 있었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리 위에 섰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죠. 작고 일정하고 끊기지 않는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기 전에 고요였죠. 숨소리도 들렸어요. 제 숨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죠. 그리고 눈을 떴어요. 물가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백로였죠. 한 마리는 산책로 반대편을 걷고 있었어요. 다른 한 마리는 물가를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긴 목을 숙이고 물속을 들여다보고 천천히 발을 옮겼죠. 그리고 수달도 나타났어요. 돌틈에서 기어나왔습니다. 물가로 내려왔죠. 물기를 털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같은 수달인지 다른 수달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었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도 꺼내지 않았죠. 대신 눈으로 바라봤어요. 백로의 하얀 깃털을 봤습니다. 수달의 부드러운 털을 봤죠. 물 위로 번지는 안개를 봤어요. 서서히 밝아지는 하늘을 봤습니다. 모든 게 선명했죠.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하려 했어요. 사진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려 했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정시아였어요. 그녀는 제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백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작은 미소였어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백로는 물고기를 잡았죠. 수달은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하늘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안개는 점점 옅어졌죠. 정시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가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정시아가 말했어요. 또 오시면 돼요. 그들은 여기 있을 거예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세요? 정시아는 웃으며 말했죠. 여긴 그들이 떠날 이유가 없는 곳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이 도시는 말하지 않았다고요. 설명하지 않았다고요. 그 대신 지켜보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고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죠. 발걸음은 느렸어요. 정시아가 함께 걸었습니다. 산책로를 벗어났죠.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정시아는 운전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빛을 받아 빛났죠. 도로엔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청계천이 있었죠. 백로가 걷고 수달이 쉬고 사람들이 조용히 바라보는 그곳이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시아가 짐을 내려주며 말했죠. 또 오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물었어요. 처음엔 어땠어요? 백로가 처음 돌아왔을 때요. 정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도시 한가운데 백로가 산다는 걸요. 하지만 시민들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쫓지 않았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백로는 머물렀어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요.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죠. 저는 정시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입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맡겼죠. 탑승권을 받았어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지난 며칠간 적은 문장들을 읽었어요. 그들은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기다린다고요. 이 도시 사람들은 익숙한 기적을 안다고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스스로 알았다고요. 이 도시는 아이부터 보는 법을 가르친다고요. 이 도시의 침묵은 존중이다. 여긴 그들이 떠날 이유가 없는 곳이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베를린의 크로이츠 강 프로젝트요. 3년간 설계했고 회의를 거듭했고 예산을 받았죠. 하지만 실패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도시는 기술로만 만들어진다고요. 하지만 이 도시는 달랐어요. 기술이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설계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만들어졌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죠.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졌죠. 도로들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청계천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을 거예요.
백로가 걷고 수달이 쉬고 사람들이 조용히 바라보는 그곳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죠. 이 도시는 말하지 않았다고요. 설명하지 않았다고요. 그 대신 지켜보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고요.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제 안엔 이미 다른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백로와 수달이 사람들 곁에 머무는 도시요. 설계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도시요. 그 도시의 이름은 서울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베를린에 있었어요. 쾰른에서 베를린으로 옮긴 뒤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슈플의 강생태 복원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설계를 먼저 하지 않았죠. 시민들을 먼저 만났어요. 회의실이 아니라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무엇을 원하냐고 묻지 않았죠. 무엇을 지키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할 때까지요. 처음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한 명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요. 물이 맑아졌으면 좋겠다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 말들을 노트에 적었죠. 설계도를 그리지 않았어요. 대신 시민들의 말을 그렸습니다. 6개월 뒤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하지만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왔죠. 아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1년 뒤 오리가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한 마리였죠.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리는 3마리가 됐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서울 청계천을요. 백로와 수달을요. 조용히 바라보던 사람들을요. 그들이 가르쳐준 것을요. 설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말하지 말고 지켜보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떠나지 않는다고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영상을 봅니다. 서울 청계천, 백로와 수달이요. 조회수는 이제 2억 뷰를 넘겼어요. 댓글도 늘어났습니다. 여러 나라 언어로 적혀 있죠. 하지만 저는 한국어 댓글만 읽어요. 번역기로 돌려서 읽습니다. 오늘도 봤어요. 우리 동네 백로예요. 수달 3마리 있어요. 아이가 좋아해요. 그 댓글들은 여전히 짧았죠. 과장이 없어요. 자랑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이죠.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웃어요. 그리고 노트를 펼칩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죠. 이 도시는 말하지 않았다고요. 설명하지 않았다고요. 그 대신 지켜보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고요. 저는 노트를 덮습니다. 창밖을 바라봐요. 베를린의 하늘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슈플의 강엔 오리가 있죠. 아직 백로는 오지 않았어요. 수달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다리면 온다는 것을요. 지켜보면 머문다는 것을요. 서울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요.